세상에 지난주 경기도 안성에서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저녁 시간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한 카페 안으로요. 한 불청객이 아주 거칠게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대체 어떤 불청객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한 카페 주차장, 승용차 한 대가 카페를 향해 오더니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진합니다. 왜요? 유리로 된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유리 세상에.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데요. 네. 그런데 급히 차량을 후진하던 운전자 방향을 틀더니요. 사람이 있는 창가를 향해서 어머머. 다시 한번 이렇게 돌진을 합니다. 어머 세상에.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황급히 몸을 피하는데 그 순간 그 자리로 차량이 어머. 뚫고 들어오는 건데요. 어머. 운전자는 전진과 후진을 계속 반복하면서 총 5차례나 돌진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지금 보세요. 가게 내부는 저렇게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폭격 맞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영상을 보면 최진봉 교수님 네. 처음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처음은 뭐 이렇게 운전 조작 미숙이구나 뭐 그 정도로 의심할 수 있었지만 이걸 왔다 갔다 5차례라뇨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카페를 향해서 그것도 방향을 바꿔가면서 5차례. 이 말은 의도적으로 운전자가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컨대 만약에 급발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한 번 하고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후진을 했다가 또 방향을 틀어가지고 손님 있는 쪽으로 또 들이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에 안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하. 문제는 저 안에 손님들이 있었다는 세상에.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지금 막 다른 데로 피하시잖아요. 그러네요. 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 시간대가 저녁 8시를 조금 넘긴 시간, 카페가 한창 손님을 받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영상에서 손님들이 혼비백산 몸을 피하는 모습, 유인경 평론가님, 그런데 얼마나 그 순간 손님들이 공포감을 느꼈을까요, 세상에. 다행히 황급히 탈출은 했지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은 분이 좀 불편하신 분이 앉아 계셨다면 맞아요. 이건 정말 어떻게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네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또 차량은 그 번호판까지 이제 망가질 정도로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차량의 피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저기 안에 있던 손님이었다면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저 카페 주변에는 상황을 목격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닷없이 차가 주출 입구를 한번 들이받더니 후진해서 계속 옆에 유리창을 한 3, 4회 정도 들이받더라고요. 근데 안에 손님들이 또 계셨었는데 놀라서 우왕좌왕 뛰어다니시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들이받더라고요. 영화에서는 보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조금 놀랐었습니다. 한가운데 손님들 계셨었는데 그분들은 현관문 이제 가격했을 때 이제 옆으로 피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짓을 저질러 놓고 그러면 주희양 변호사님, 저 운전자는 현장에서 그대로 내뺀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바로 이 50대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네. 경찰이 한 음주 측정 결과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로 면허 정지에 이를 정도의 세상에. 농도였다고 합니다. 네. 음주 운전을 한 것도 용서받지 못할 짓인데 세상에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뻔히 카페에 있는 걸 보고도 차를 후진했다가 사람 왼쪽으로 틀어서 그들 들이받아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두 분의 주장이 서로 다르시죠. 가해자는 채권이 있다. 그 피해자는 채무가 없다. 구속영장은 발부가 된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최정아 기자님, 이 대목에서 지금 채권 채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어허. 즉,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 채무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카페를 박살을 어머. 냈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사람이 할 짓이 그래도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카페 사장 측은요. 네. 이미 4년 전에 모든 채무 관계가 정리가 끝났다. 갚을 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요. 이 입장에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돈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180도 다르니까 이건 따져보면 될 일이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채권 채무관계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분?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운전자의 혐의는 특수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경찰은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양측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채물 손괴 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반복된 범행을 저지른 행태로 볼 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로도 읽혀집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져 있다 보니 이대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적어도 징역 10월에서 1년 정도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비록 채권 금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격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일단 발부가 됐어요. 죄질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저 50대 운전자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요. 저 차량 있죠. 고치지 말고 대대로 보관하세요. 그래야 혹시라도 살면서 뭔가 나쁜 마음을 먹고 싶을 때 그 차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러진 말아야겠구나 반성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